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2025년 4월 13일) 일요일 라디오 커피하우스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하우스의 향기로운 언덕입니다. 다들 무탈하셨는지요? 솔직히 무탈하셨냐는 질문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국이었네요. 24년 12월부터 25년 4월까지 온갖 추측과 예측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저도 지난 1월에 광화문 광장에 나가 커피 나눔에 동참하기도 했었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거리를 지킨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잘 견디고 잘 해냈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광장이 아니라 꽃 구경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오늘은 커피를 사랑한 역사 속 인물에 관해 소개해 보려고 해요. 혹시 라디오 커피하우스 첫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커피 애호가였던 독일의 작곡가 바흐는 모닝커피가 없으면 나는 그저 말린 염소고기에 불과하다 라고 커피 칸타타 곡에서 커피에 대한 예찬론을 표현했었죠.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고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를 통해 영감을 얻으며 커피에서 에너지를 얻었던 역사 속 인물 몇 분을 소개해 볼까 해요. 먼저 하루에 40잔 이상의 커피를 마셨다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작가인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커피를 아주 진하게 마셨으며 특히 초콜릿을 첨가한 커피를 즐겼다고 하네요. 그의 주치의가 커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커피가 독약이라면 그것은 천천히 퍼지는 독약이다 라고 말하는 못 말리는 커피 애호가였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건 주치의의 경고가 무색하게도 84세까지 장수했다고 하니 역시 못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정답인가 봅니다. 이번엔 바흐와 같은 나라인 독일의 작곡가인 베토벤도 커피를 사랑한 역사 속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베토벤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피콜레이터라고 하는 커피 추출기구를 이용해서 모닝커피를 직접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에 커피콩 60알을 정확히 세어 커피를 추출하였다고 하는데 손님이라도 오시는 날엔 손님이 온 수만큼 커피 나달을 일일이 세어서 커피를 대접했다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드립커피 1인용을 내릴 때 20g의 커피 원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족들이 다들 일터로 나가고 집에 혼자 남은 고요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음미하는 저를 보면 청각장애가 생긴 베토벤에게 커피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준 유일한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동지감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위인은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힌트를 드리자면 프랑스 출생으로 군인이었다가 황제가 된 인물로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라는 명언을 남긴 위인입니다. 누구일까요? 하하, 너무 쉽죠? 맞습니다. 바로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과 커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는 내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은 진한 커피, 아주 진한 커피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커피를 즐겼다고 하네요. 초급 장교 시절엔 커피값이 없어 자신이 쓰고 온 모자를 주고 커피를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나폴레옹의 커피 사랑은 그의 군사 전략과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20세기 인물입니다. 커피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것처럼 미국에서도 커피를 사랑하는 위인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20세기 대표 작가로 불리며 풀리처상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단연 손꼽힙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글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해밍웨이 하면 쿠바 커피가 연관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해밍웨이는 미국 키웨스트 섬과 쿠바에서 주로 집필을 하며 무기여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 등의 대작을 집필할 때 항상 즐겨 마셨던 커피가 바로 쿠바 크리스탈 마운틴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쿠바 크리스탈 마운틴은 해밍웨이의 커피라고 불린다고도 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아직 마셔보지 못한 커피입니다. 해밍웨이에게 문학적 영감을 줬던 쿠바 커피, 꼭 언젠가 저도 마셔보고 라디오 커피하우스에서 소개해드리길 바라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외국의 위인들이었는데 커피 소비에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 우리나라에도 커피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1861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천주교 포교의 상대적 안정기였던 철종 시절에 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절엔 선교사들이 본국에 연락을 해서 조선으로 커피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철종 12년인 1861년에 홍콩에서 조선으로 보내준 커피가 지금까지 기록상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커피가 됩니다. 이때 들어온 커피는 선교사와 조선인 신자들이 나눠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도 커피가 평민에게까지 퍼져 누구나 마시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860년대 이후. 그러니까 세계 커피 문화에서 한국이 그다지 늦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마시기도 했다던 커피는 1876년 개항 이후 빠른 속도로 상류층의 기후식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조선의 임금 고종을 커피 없이 못 사는 대표적인 커피 덕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1896년 고종은 아관파천 때 커피를 본격적으로 즐겼고 그 이후 커피 애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 박희순이 멋진 고종으로 등장하는 영화 가비에선 고종이 마시는 커피가 마치 근대화를 향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무엇보다 고종은 수많은 커피를 각각의 향으로만 구별할 정도로 커피에 대해 자팍다식하고 그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고 하네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고종 황제는 평소 마시던 커피 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했다네요. 얼마나 커피에 대한 향을 잘 알고 있었으면 본인에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종이 만들었던데 서울시청에 있는 덕숭에 가면 고종 황제가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설이 있는 정관헌이 있는데 제가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기억엔 민트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서양식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궁 안에 있는 전통 건물들과는 다른 형식으로 건축되어 있어 눈길이 갔던 건물이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양관들과는 달리 한국 전통 가옥의 일부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네요. 내부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창문이 없는 테라스 같은 구조여서 그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음악 감상을 하는 고종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시면 정광헌에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사 속 위인들의 커피 사랑에 대해 소개해 보았는데 혹시 커피를 좋아하시는 여러분은 왜 커피를 마시는지요? 그리고 그 커피가 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A to Z about 커피. 커피에 대해 얇고 넓은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 역사적 인물을 다뤘으니까 2부에서도 커피 관련 역사적 사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사건인데요.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1773년 당시 북미 대서양 연안의 13개 식민지역에는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 대신 영국 의회가 제정하고 시행한 과세 정책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1773년의 차 조례로
북미 식민 지역에 수입되는 차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었다고 해요. 이 조례에 대한 저항 행동은 이윽고 보스턴 차 사건 혹은 보스턴 티파티라고 불리는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12월 16일 차를 싣고 입항하려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은 하역을 거부당했대요. 그날 저녁 30에서 130명 사이의 사람들이 배에 승선하여 찻잎이 든 괴짝을 바다로 내던졌죠. 이 상징적인 행위는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고 하네요. 이후 북미에서 차를 음용하는 것은 반애국적 행위로 간주되었고 차가 대신에 커피가 가장 인기 있는 온음료가 되었어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계 최대 커피 수입국이며 커피는 미국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 카페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커피는 악마와 같이 검고 지옥과 같이 뜨겁고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외교관이며 나폴레옹 전쟁에서 활약한 인물이며 유럽 외교사에서 길이 남을 전설적인 외교관이었던 탈레랑의 커피 예찬론인데요. 저도 커피를 마시면서 뜨겁고 검은 음료가 목을 타고 들어갈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느끼곤 합니다. 제 감성도 탈레랑 못지않게 느껴지는 걸 보니 커피는 누구에게나 이런 감성을 주는 오묘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4월 날씨답지 않게 낮은 온도가 계속됩니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몸이 안 좋을 때 디카페인 뜨끈뜨끈하게 한잔 하시면서 역사 속 위인들의 커피 애찬론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네 번째 라디오 커피하우스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